문준용 동료 진술이라고 했던 대선 직전에 사흘 전이죠. 대폭로. 알고 보니 남매가 연기에 조작한 것이다. 여기서 남매는 이유미 씨 남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문준용은 제2의 정유라다. 정유라는 입학 특혜를 받았다면 문준용은 취업 특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당시 결정적인 증거라고 대선 날짜 사흘 전에 했던 증거 자료가 이유미 남매가 코맹맹이 소리로 녹음한 것이고 전부 조작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좀 내용을 보자면은요. 문준용은 정유라, 제2의 정유라다. 동료들의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같이 했던 동료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라는 거였었는데 당시에요. 문재인 후보 진영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특혜는 없었다. 제보자 제대로 밝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게 당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광편의 조작이다. 우리도 충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 씨께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평당은 혼자서 과연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이 사과가 꼬리 자르기 아닌지 또 사과야 물귀신 작전이야 나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특검을 통해서 조사하자. 이 특검에는 이번 이 조작 관련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도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하자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니까 뭐 이게 사과냐 아니면 오히려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유미 씨 당에서 꼬리 자르기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틀째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또 당시에 또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 난 제보를 받았을 뿐이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와대 쪽 진실 밝히자 다행이다. 수사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야당 특히 바른정당과 정의당 이 정도 큰 일에 단독 소행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당 지도부는 몰랐을까? 왜 또 이유미는 이런 것을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또 최근에 와서 왜 당에 실토를 했을까? 여러 가지 조금 의혹이 남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유미 남매가 코맹맹이 소리로서 이렇게 녹음을 한 건데 이렇게 연기까지 하면서 과연 녹음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했을까라는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추가 영상 자료 봅니다. 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들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나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자신은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라는 사람의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 사태는 검증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자 마녀사냥이고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대선 나흘 전부터 나와가지고 대선 직전 날까지 서로 간에 공방을 했던 부분이 지금 자료로 나왔는데요. 이상돈 의원은 당시 들으면서 조금 미심쩍었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어제 오늘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연기까지 해가면서 기획했던 두 남매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기획까지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고영식 교수님. 정말 이번 사건은 뭐 충격 그 자체라 그럴까요? 예.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에 이른바 김대엽 씨의 그 병풍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것도 나중에 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두 남매인가요? 남매는 막판 뒤집기 한 방을
노렸을 것 아니겠느냐. 본인은 이제 자기가 기획한 건 아니고 예. 위에서 시켜서 했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막판 뒤집기 한 방이 될 것이고. 대선의 당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5일 전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뒤집기 한 방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승리의 어떤 1등 공신이 될 거다. 그리고 이유미 씨는 늘 정치적인 그런 꿈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두 번이나 예, 뭐 출마하려고 한 출마를 적도 하지는 있었고요. 못했지만 출마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팔자를 한번 고칠 수 있겠다. 예.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도 위험한 장사가 이문이 낳는다. 많이 남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안 남을 때는 막 폭망하는 예, 예. 소위 속된 말로 폭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바로 이 경우가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초에 굉장히 위험한 장사였었고 결과적으로는 폭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군요. 서영호 소장. 네. 저는 그 천인공노할 사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혹이 일어난 것처럼 지도부라든가 당에서 조직적인 기획으로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인공노란 표현은 보니까 그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런 표현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예. 그 당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아시겠지만 대선 투표를 4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인 중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조작을 했다는 것은 당시의 그 상황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3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돌발적인 그 사태로 인해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즉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박빙이라고 하는 그 선거 판세가 낳은 완전한 그 심각한 오판인데 그 오판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반전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문구 하나든가 말투 하나를 고친 게 아니라 파일 전체를 통째로 조작을 하고 특히나 그 안에 보면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 채용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이에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조작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그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득표차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묻혔지만 만약에 박빙의 승부로 당락이 갈라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국민의 민의를 심각하게 배반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심각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3등이었는데 박빙으로 판단했던 오판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당시에 그런 오판의 배경에는 뭐 대선 날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자체가 금지된 것도 있지만은 여론조사 자체가 과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관적인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오판도 좀 가능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예, 김광덕 부장. 예. 일단 그 두 남매는 일단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해 야구로 말하면 판세가 지금 비슷한 줄 알고 9회 말 진짜 역전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소위 조작을 하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9회 말 역전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실제로는 소위 파울 플레이를 해가지고 심판이 못 보게 만드는 파울 플레이를 해서 그러면 저기 뭐 투 스트라이크 다음에 파울 플레이네요. 예, 근데 잡히면 아웃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거는 아마 파울 플레이인데 심판이 못 보게 해가지고 상대를 탁 넘어뜨리는 거니까 아마 권투 같은 데서 아마 판단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회 말 정상적으로 해야 9회 말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저거는 완전히 파울 플레이이기 때문에 권투 같은 데서 뭐 승기를 숨겨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심판을 못 보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저 남매는 정치판에 아마 들어선지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거기서 제자로서 잘 아는 사이인데 정치판에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정치판을 너무 우습게 한 것 같아요. 선거라는 거와 정치판이라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다가 선거 끝나면 그냥 뭐 흐지부지 되겠지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고 판세도 잘못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거는 진짜 뭐 아까 천인공노라는 표현 썼는데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가짜뉴스, 여론 조작 이런 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재발, 과거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건 진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진짜 엄벌에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이유미
예, 주관적 기대를 제가 쓴 거예요. 주관적 기대를. 예. 왜냐하면 이게 그분은 아마 결정적 한 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면 이게 전문 증거거든요. 남한테 이게 들은 말이기 때문에 결정적 한 방이 아닌데 본인은 이게 제2의 정유라처럼 만들어서 결정적 한 방이라고 착각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승리하면 그럼 이게 본인은 1등 공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 말이 이게 그 대선에 승리하면 허지부지 무죄 될 거다. 예, 묻혀진다. 왜냐하면 이게 권력이 있으니까 허지부지 묻어버릴 거다. 그럼 이게 자기가 책임 안 지고 1등 공신만 된다. 이런 이제 그 착각 어린 주관적 기대가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차재홍 교수. 예, 뭐 그 이유미 남매가 이거 녹음을 할 때는 이런 기대를 했겠죠. 안철수 대통령을 뭐 기대했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뭐 이 사안 자체가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그 이 범죄 행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 국민의당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리베이트 의혹이 일어나서 사실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에 상당히 최대의 고비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리베이트 의혹은 지금 2심까지 무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이 기사회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지금 이 조작된 증거로 유력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대의민주주의 건강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조작된 증거로 인해서 표심이 왜곡되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대의민주주의 즉 이야기 좀 쉽게 이야기해서 표심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느냐? 저는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고 하면 과거 대선에서 보면 이 승자가 되면 일단 대선에 승리하고 나면 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냥 묻혀 지나간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BBK 사건이라든지 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도 이 결국 승리한 측에서 승리한 측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 안 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유미 남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밀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 우리가 조작한 거 정도는 깔아뭉개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한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박상면 교수.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도 그래도 국민의당은 조금 다를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진 사람들이고 또 한국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고 뛰쳐나가서 그 강활한 사막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네. 더더욱 이거는 개인 당원이 아니라 지금 당 지도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이제 본인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자, 아마 이유미 남매가 기대했던 바는 당시가 선거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당내 분위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막판 대축이 하고 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역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그때 국민들이 정유라 사건 때문에 아들, 딸의 취업 특혜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문준영 씨가 취업 특혜를 했고 아버지가 연루돼 있고 녹취 파일이 있었다. 이거 한 방이면은 게임 끝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예. 이거 한 방이면은 그러나 그때는 저도 사실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제보자가 그때 익명이었어요. 또 그 정도 됐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2차, 3차 얘기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안 나왔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예. 왜 이럴까? 당에서 무기력한가?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나? 박 교수 당시 조금 뭔가 저는 이상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했어요. 뭐 그러나 예, 예. 아무튼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이 남매는 이거 한 방이면 게임 끝이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추락하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런 조작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게 지금 뭐 결정적 한방 노렸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심쩍은 면도 있었지만 혹시 이게 뭐 3등이 되긴 했지만 표심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표심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거의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늘 뭐 이렇게 자기하고 박빙의 승부를 이렇게 겨루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주변에서 다 이긴다고 좋은 예.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방이면은 판세를 뒤집을 수 있지 않겠냐 했지만 사실은 뭐 그 선거 며칠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충격이랄까? 저 문준용 문제는 오래 전부터 네. 우려먹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네.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무슨 다른 얘기였나 뭐 이런 정도 아니었을까 해서 저는 네.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 봅니다. 네, 한 사람만 더 듣죠. 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주제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당시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라 그랬어요. 제보자가. 그러니까 그 정도 자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제보자가 나와서 만약에 제가 제보자입니다. 제가 나와서 제가 바로 파슨스 스쿨의 문준용 친구입니다. 당시 상황을 다 얘기했으면 이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은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상대 쪽에서 밝히라고 했는데 밝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선거 판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죠. 못했을 거다. 예.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하시군요. 또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내용으로 봤을 때 당사자들이 설령 이런 식의 내용은 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도 충분히 아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어제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어제가 26일이죠. 내부적으로 알게 된 것은 24일 날 상황은 대충 파악했는데 어제 공식화되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시인하고 사과를 했는데 회견의 효과 얼마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추가 자료 봅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서동욱 변호사 먼저 하실래요? 저는 이제 그 사과가요 진정성이 없는 게 조용하게 검찰 수사망에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보군요. 그래서 예. 이게 그 셀프로 먼저 자백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사과입니다. 실무자인데 예. 뭔가 이게 어떤 실체를 밝혀서 전뭐 황골 탈퇴의 노력이 안 보이고 딱 꼬리만 자르겠다 이런 네. 의도가 보입니다. 네, 김광석 부장. 예, 일단 그 뭐 사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난 토요일 날 24일 날 이 본인이 먼저 당에 와서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고백을 한 이유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검찰 수사에 가면은 도대체 해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게 측면이 하나 있고 어떻든 이왕 알게 됐으니 먼저 자백하는 형식으로 당 지도부가 자백하는 형식으로 먼저 해서 사과를 해야 검찰 수사해가지고 점차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이야기가 나오면 더 큰 매를 맞으니까 매를 조금이라도 덜 맞겠지 하는 그런 예.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뭐를 조금 맞으려고 조기에 했다라고 보군요. 네, 차재원 교수. 예, 뭐 저는 뭐 일종의 방아선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산불이 났는데 지금 뭐 자칫 잘못하면 내 집을 다 태울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방아선을 쳐서라도 이거 산불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 국민당은 지금 상당히 최대의 위기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그 번져오는 이 대형 산불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미리 우리 앞에 있는 잡목이라도 좀 이 쳐서 예. 이 지금 불이 번질 수 없는 공터를 만들자는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네, 방아선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뭐 지금 당장은 근데 문제는 방아선을 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저는 뭐 지금 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준용 씨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뭐 김동철 원내대표나 네.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또 이 그 문준용 씨 의혹에까지 또 같이 조사를 하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다. 네, 박상병 교수. 네, 우선 이 문제는 당사자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죠. 당사자가 시인을 했고 검찰 수사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묻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직접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더 늦어지면은 또는 이것을 꼬리 자르기로 가버리면은 이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오늘 국민의당에서 당내 진상조사위를 꾸렸습니다. 이거는 박주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된 거죠. 네. 또 앞으로 검찰 수사는 또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진실규명을 한다는 얘기를 밝힌 것이고 박주선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이 사안을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진정성 없다는 얘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당대표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약간의 견해차가 있군요. 네, 서 소장. 네. 저는 뭐 국민의당 지도부는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식으로 진실을 밝혔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 그리고 상대 정당에서는 꼬리 자르기로 보고 심지어는 이 이유미 씨조차도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민들은 자수하여 광명 찾기보다는 무언가 이유미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제가 볼 때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속히 진상을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뭐 당이 난파위기에 처한 그런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보자는 차원의 그런 뭐 대응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것은 뭐 꼬리 자르기로 보는 쪽도 있고 꼬리 자르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제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보니까 의혹도 같이 따지자라는 것 보니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 이런 부분 좀 해석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관련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꼬리 자르기 얘기도 나오고요. 과연 이런 정도의 일을 당원이라고 하는 이유미 씨 혼자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대선 바로 나흘 전에 대대적으로 폭로한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당 지도부 진짜 몰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자료 봅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 진행되면은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준비를 차재원 교수 먼저 했나요? 예. 저는 뭐 과연 이 안철수 후보나 당 지도부가 몰랐을까?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알았을까? 이 국민의당이 그래도 이 공당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물론 뭐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공표는 안 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국민의당 지도부도 판단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거짓 이런 주장이었을 경우,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가 아닌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당이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폭을 할 수 있는 자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크다는 거 판단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한 검증이 별로 없이 이렇게 이걸 공개를 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유미 씨의 이 조작된 테이프를 앞장서서 발표했던 무슨 조사단이었나요? 진상조사단의 부단장이라는 분은 또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도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정도의 이성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진상조사가 자체를 진상조사를 한다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뭐 안철수 후보나 당 지도부가 뭐 이렇게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넬에 나와 있는 그림의 사람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유미 씨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죠. 두 사람 다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벤처업계에 있던 사람들 영입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뭐 젊은 사람들이고 했었는데 물론 뭐 책임이라든가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봐야겠지만 현재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조사를 받고 있고 두 사람 다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고영식 교수님, 과연 지도부는 몰랐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알똥말똥이라고 써놨는데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유미 씨도 물론이고 이준서 최고위원, 네. 전 최고위원이죠. 이분들 다 정치를 신인 정도가 아니라 정치의 본령을 잘 모르고 그런 선거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분들 김동철 원내대표가 천연병이라는 그렇죠. 천연병 중에 천연병. 이 사람들 선에서 이것이 기획이 되고 어떤 이렇게 폭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과연 어느 선까지 이 사실을 알았느냐 이게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당시 후보라든가 최고 지도부까지가 이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느 선에서 그 밑에 어느 선에선가는 기획을 해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을 해서. 저 이유미 씨 이야기는 자기는 그걸 실행만 했는데 나만 지금 꼬리 자르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과연 어느 선에서 이러한 기획을 한번 해보자. 이거 판을 완전히 예. 뒤집을 수 있는 한판 승부로 걸어보자는 선이 어느 선인가.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지 하지 않겠나 이런 네. 거죠. 세영호 소장. 네. 저는 뭐 그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도덕성을 무기로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당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이유미 씨 자원봉사자라고 국민의당에서 애초에 해명했는데 자원봉사자 아니었죠. 지난 총선 때 전남 여수갑에 예비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안철수 후보의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진심 캠프 활동을 했고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깊이 있게 정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24일 날 이유미 씨가 이용주 의원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실토했답니다. 26일 날 검찰 소환 수사를 앞두고. 그런데 왜 이용주 의원과 박준원 의원 사이에서 24일 날 보고한 내용을 26일이 돼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을까? 이틀이나 걸렸던 건 무엇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수습하려고 시간 벌기를 한 건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네. 세 번째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상속 정치, 취업 특혜 의혹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가장 대선에서 쟁점화했던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을 다 우연의 일치로만 봐야 할 것인지 저는 알았다면 기획 조작의 의도이기 때문에 강제 해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국민의 믿음에 신에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진 해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양 소장은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강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해산이든 해체든 간에 당이 가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수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게 그 밑에 이용주 또는 이게 김인원 그 부단장 있잖아요. 네. 발표한 이런 지도부는 최소한 이게 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 봐요. 알았다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알고 이게 모르고가 어떤 걸 알고 모르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조작된 걸. 조작된 걸요? 왜냐하면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 폭로가 허위일지 모른다는 걸 인식하고도요.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 미필적 판례가 고의라고 용어를 용인설이거든요. 썼군요. 예. 그러니까 과실하고 고의 구별할 때 용인설입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조금만 팩트를 검증해 보면 이게 허위라고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의 학적부를 본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검증을 소홀히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미필적 고의 가깝게.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주의했으면 금방 허위인 걸 알 텐데 예.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 허위를 용인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최소한 이게 그 두 분전은 안철수 후보까지는 몰라도 예. 저는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 봐요. 실무 책임자급, 단장급 이런 데서 그분은 충분히 알 수도 있었다. 이런. 예, 김광덕 부장. 저도 서 변호사님하고 아까 우리 고 교수님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알똥말똥 그 비슷한 건데 예. 분명하게 당 지도부는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불장난일 것 같은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첫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제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제보자를 공개할 수 없는 사항도 윗사람이면은 제보자가 누구냐? 파슨스 스쿨이면 그게 누구냐라고 분명히 물어봤어야 되고 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느냐?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신문사에서도 기자가 중요한 이런 취재원인데 취재원을 밝힐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 부장하고 편집국장한테 누구라고 보고는 해야 되거든요. 그 네. 보고하지 않은 거를 기사화해서 그 기자 말만 믿고 쓰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는 당연히 그거를 걸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최소한 그런데 뭐 조작됐다 이거를
확인하거나 그런 거를 알지는 못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분명한 게 뭔가 의구심이 있다. 이거는 알았던 거로 보입니다. 네, 박상명 교수.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국민의당이 지금 당내에서도 왜 이렇게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내부적으로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요, 사실은. 당 내부에서도 정말로 선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못했습니다. 엉성했어요, 결과적으로. 상당히 엉성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물론 그것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인적 풀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더더욱 선거가 입학했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처럼 충분히 하지를 못했던 그런 측면.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선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평가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내용도 진상조사단 일부가 이 내용을 아마 파악을 했지 그 위에는 진상조사단을 믿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사람 찾았습니다. 파슨스쿨 동료래요. 그래? 녹취록도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 정도지.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제2, 제3의 말을 끊어낼 만큼 누구도 그렇게 신경을 못 썼을 것이다. 네. 그래서 당 지도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라인 일부 검정단 정도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당의 뭐 선대위의 지도부라든지 더더욱이 저는 이용주 의원도 저는 몰라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물론 네. 안철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당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 조사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가짜 뉴스, 여론 네. 조작 이런 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재발 과거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건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진짜 엄벌에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이유미의 주관적 기대를 제가 쓴 거예요. 주관적 기대를. 네. 왜냐하면 이게 그분은 아마 결정적 한 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면 이게 전문 증거거든요. 남한테 이게 들은 말이기 때문에 결정적 한 방이 아닌데 본인은 이게 제2의 정유라처럼 만들어서 결정적 한 방이라고 착각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승리하면 그럼 이게 본인은 1등 공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 말이 이게 그 대선에 승리하면 허지부지 무죄 될 거다. 예, 묻혀진다. 왜냐하면 이게 권력이 있으니까 허지부지 묻어버릴 거다. 그럼 이게 자기가 책임 안 지고 1등 공신만 된다. 이런 이제 그 착각 어린 주관적 기대가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차재홍 교수. 예, 뭐 이 그 이유미 남매가 이거 녹음을 할 때는 이런 기대를 했겠죠. 안철수 대통령을 뭐 기대했겠죠. 예. 뭐 그렇지만 저는 뭐 이 사안 자체가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그 이 범죄 행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 국민의당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리베이트 의혹이 일어나서 사실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에 상당히 최대의 고비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리베이트 의혹은 지금 2심까지 무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이 기사회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 지금 이 조작된 증거로 유력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대의민주주의 건강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조작된 증거로 인해서 표심이 왜곡되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대의민주주의 즉 이야기 좀 쉽게 이야기해서 표심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느냐? 저는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고 하면 과거 대선에서 보면 이 승자가 되면 일단 대선에 승리하고 나면 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냥 묻혀 지나간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BBK 사건이라든지 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도 이 결국 승리한 측에서 승리한 측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 안 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유미 남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밀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 우리가 조작한 거 정도는 깔아뭉개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박상명 교수.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도 그래도 국민의당은 조금 다를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진 사람들이고 또 한국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고 뛰쳐나가서 그 강활한 사막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예. 더더욱 이거는 개인 당원이 아니라 좀 당 지도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이제 본인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자, 아마 이유미 남매가 기대했던 바는 당시가 선거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당내 분위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막판 대축이 하고 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역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그때 국민들이 정유라 사건 때문에 아들, 딸의 취업 특혜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문준영 씨가 취업 특혜를 했고 아버지가 연루돼 있고 녹취 파일이 있었다. 이거 한 방이면은 게임 끝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 이거 한 방이면은. 그러나 그때는 저도 사실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제보자가 그때 익명이었어요. 또 그 정도 됐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2차, 3차 얘기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안 나왔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예. 왜 이럴까? 당에서 무기력한가?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나? 이런 박 교수 당시 조금 뭔가 저는 이상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했어요. 뭐 그러나 예. 뭐 아무튼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이 남매는 이거 한 방이면 게임 끝이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추락하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런 조작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게 지금 뭐 결정적 한방 노렸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심쩍은 면도 있었지만 혹시 이게 뭐 3등이 되긴 했지만 표심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표심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거의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늘 뭐 이렇게 자기하고 박빙의 승부를 이렇게 겨루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주변에서 다 이긴다고 좋은 예.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방이면은 판세를 뒤집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했지만 사실은 뭐 그 선거 며칠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충격이랄까? 저 문준용 문제는 오래 전부터 네. 우려먹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네.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무슨 다른 얘기였나 뭐 이런 정도 아니었을까 해서 저는 네. 선거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고 봅니다. 한 사람만 더 듣죠. 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주제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당시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라 그랬어요. 제보자가. 그러니까 그 정도 자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제보자가 나와서 만약에 제가 제보자입니다. 제가 나와서 제가 바로 파슨스 스쿨의 문준영 친구입니다. 당시 상황을 다 얘기했으면 이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은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상대 쪽에서 밝히라고 했는데 편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아시겠지만 대선 투표를 4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인 중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조작을 했다는 것은 당시의 그 상황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3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돌발적인 그 사태로 인해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즉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박빙이라고 하는 그 선거 판세가 낳은 완전한 그 심각한 오판인데 그 오판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반전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문구 하나든가 말투 하나를 고친 게 아니라 파일 전체를 통째로 조작을 하고 특히나 예. 그 안에 보면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 채용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이에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네. 조작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그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득표차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묻혔지만 만약에 박빙의 승부로 당락이 갈라졌다고 한다면 네. 아마도 국민의 민의를 심각하게 배반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심각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3등이었는데 박빙으로 판단했던 오판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당시에 그런 오판의 배경에는 뭐 대선 날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자체가 금지된 것도 있지만은 여론조사 자체가 과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관적인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오판도 좀 가능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예, 김광덕 부장. 예. 일단 그 두 남매는 일단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해 야구로 말하면 판세가 지금 저 비슷한 줄 알고
9회 말 진짜 역전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소위 조작을 하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9회 말 역전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실제로는 소위 파울 플레이를 해가지고 심판이 못 보게 만드는 파울 플레이를 해서 그러면 저기 뭐 투 스트라이크 다음에 파울 플레이네요. 예, 근데 잡히면 아웃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거는 아마 파울 플레이인데 심판이 못 보게 해가지고 상대를 탁 넘어뜨리는 거니까 아마 권투 같은 데서 아마 판단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회 말 정상적으로 해야 9회 말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저건 완전히 파울 플레이이기 때문에 권투 같은 데서 뭐 흉기를 숨겨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심판을 못 보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저 남매는 정치판에 아마 들어선지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거기서 제자로서 잘 아는 사이인데 정치판에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정치판을 너무 우습게 한 것 같아요. 선거라는 거와 정치판이라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다가 선거 끝나면 그냥 뭐 흐지부지 되겠지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고 판세도 잘못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거는 진짜 뭐 아까 천인공노라는 표현 썼는데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자신은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라는 사람의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 사태는 검증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자 마녀사냥이고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대선 나흘 전부터 나와가지고 대선 직전 날까지 서로 간에 공방을 했던 부분이 지금 자료로 나왔는데요. 이상돈 의원은 당시 들으면서 조금 미심쩍었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어제 오늘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연기까지 해가면서 기획했던 두 남매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기획까지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고영식 교수님. 정말 이번 사건은 뭐 충격 그 자체라 그럴까요? 예. 뭐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에 이른바 김대엽 씨의 그 병풍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나중에 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두 남매인가요? 남매는 막판 뒤집기 한 방을 노렸을 것 아니겠느냐. 본인은 이제 자기가 기획한 건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했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막판 뒤집기 한 방이 될 것이고. 대선의 당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5일째는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뒤집기 한 방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승리의 어떤 1등 공신이 될 거다. 그리고 이유미 씨는 늘 정치적인 그런 꿈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뭐 출마를 하지는 못했지만 출마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팔자를 한번 고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도 위험한 장사가 이문이 남는다. 많이 남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안 남을 때는 막 폭망하는 소위 속된 말로 폭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바로 이 경우가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굉장히 위험한 장사였었고 결과적으로는 폭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군요. 서양호 소장. 네. 저는 그 천인공노할 사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혹이 일어난 것처럼 지도부라든가 당에서 조직적인 기획으로 이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인공노란 표현은 보니까 그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런 표현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 당에서 나온 표현. 문준용 동료 진술이라고 했던 대선 직전에 사흘 전이죠. 대폭로. 알고 보니 남매가 연기에 조작한 것이다. 여기서 남매는 이유미 씨 남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문준용은 제2의 정유라다. 정유라는 입학 특혜를 받았다면 문준용은 취업 특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당시 결정적인 증거라고 대선 날짜 사흘 전에 했던 증거 자료가 이유미 남매가 코맹맹이 소리로 녹음한 것이고 전부 조작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좀 내용을 보자면은요. 문준용은 제2의 정유라다.
동료들의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같이 했던 동료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라는 거였었는데 당시에요. 문재인 후보 진영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특혜는 없었다. 제보자 제대로 밝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게 당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광팬의 조작이다. 우리도 충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 씨께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평당은 혼자서 과연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이 사과가 꼬리 자르기 아닌지 또 사과야 물귀신 작전이야 나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특검을 통해서 조사하자. 이 특검에는 이번 이 조작 관련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도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하자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니까 뭐 이게 사과냐 아니면 오히려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유미 씨 당에서 꼬리 자르기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틀째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또 당시에 또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 난 제보를 받았을 뿐이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와대 쪽 진실 밝히자 다행이다. 수사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야당 특히 바른정당과 정의당 이 정도 큰 일에 단독 소행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당 지도부는 몰랐을까? 왜 또 이유미는 이런 것을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또 최근에 와서 왜 당에 실토를 했을까? 여러 가지 조금 의혹이 남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유미 남매가 콩민매일 소리로서 이렇게 녹음을 한 건데 이렇게 연기까지 하면서 과연 녹음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했을까라는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추가 영상 자료 봅니다.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들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나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